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경합주 5곳에서 리드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내년 11월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오와 주지사가 론 데산티스, 공화당 경선에서 대선 경선이죠.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관심이 2024년 대선이죠. 과연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조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느냐입니다. 지금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는 이제 트럼프가 당연히 이제 백악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대다수 정계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기소 케이스가 지금 남아 있고 과연 뭐 교도소에 가느냐, 그러니까 수감자로서 최초로 이렇게 대선 승리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화당 대선 경선에도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죠. 론 데산티스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기득권 진영에서는.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가 기소됐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거기도 하고요. 기소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론 데산티스 엎치락뒤치락 했을 겁니다. 어쨌든 2024년 대선이 2020년 때보다 더욱 뜨거운 모양새예요. 리드 문장부터 흥미롭습니다. 2024년 대선 1년 전에는 미국이 분열돼 있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오바마 때 이미 분열이 됐었고 조지 W 부시 때는 분열 안 돼 있었습니까? 그 전에 빌 클린턴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괜히 이제 트럼프를 좀 부정적으로 비추려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 대선 때 조지 W 부시가 알고어 상대로 간신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플로리다주 결국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조지 W 부시한테 손을 들어주면서 W 부시가 승리를 한 거죠. 43대 대통령으로. 그때부터 이제 분열이 본격화됐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바마 때가 이제 진짜 분열의 끝장이었죠. 사실 그때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를 손 들어준 거고 2016년에는 근데 2020년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쨌든 경합주들이 모든 대선 그런 과정 절차를 뒤집어 놨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졌습니다. 이제 여기 월스트리트저널 첫 문장에서는 트럼프의 약점이 바이든을 백악관에 들어가게 했고 지금은 바이든의 약점이 이제 그 전 대통령을 컴백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입니다. 80세예요. 사실 80세에도 머리가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지력이 부족하고 뭐 허공에 손 이렇게 악수하고 헛소리하고 엉어지고 장난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메인스트림이다. ABC, NBC, CBS, CNN, 와포 이런 언론들이 뉴욕타임스, 타임 매거진,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언론들이 USA 투데이까지 해가지고 이런 언론들이 전폭적으로 이제 민주당 사실 프로파간다 머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리트 쪽 편이고요. 절대 아웃사이드 편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를 막으려고 할 것이고 언론들도 제가 볼 때 언론들은 차라리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느니 바이든 재선이 낫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도 문제 많다는 걸 하면서도 그래도 트럼프는 아니다 이 스탠스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도 이게 머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렇게 고령인 그런 티가 별로 안 나죠. 처음에 입성했을 때 77년 전에 70세 때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트럼프 보면은. 오히려 더 에너자이즈 된 게 아닌가 그럴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걸 보면은. 물론 뭐 캘리포니아 가빈 뉴섬 주지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벌써 이제 하고 있고요. 대선 후보로. 이제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2028년을 노린다. 그리고 만에 하나 바이든한테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꽤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 11월에 도저히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게 상상이 안 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빈 뉴섬도 유력 주자라고 봐야 되지만 일단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제 바이든이 도전하겠다고 했고 가빈 뉴섬도 지지하겠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의 아성을 무너뜨릴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기사 보면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돈 베이컨 네브라스카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대선 때는 조 바이든을 위해 찍은 사람은 없다. 단지 트럼프냐 안티 트럼프냐 이걸로 갈렸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는 해요. 바이든의 인기가 많아서 8천만 표 받았다?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8천만 표 받았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많지만 그게 이슈가 아니라 트럼프냐 안티 트럼프냐 이거죠.
그럼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번 대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당연하죠. 근데 이번 대선은 다른 게 사람들이 조 바이든의 국정 운영에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든이 처음에 입성했을 때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있어요. 98%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거의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이 정도면. 오바마도 이렇게까지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뭐 75%나 되네요. 이야, 이게 진짜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지지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무당파, 독립당 사람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공화당, 민주당도 아닌 사람들은 61%였습니다. 높았어요. 바이든 지지율이. 근데 지금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35%입니다.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11%였고 지금은 5%. 예. 다 떨어진 거예요.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바이든이. 지금 1년 뒤에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지금 딱 1년 남았습니다. 이제 공화당. 2024년 대선이요. 자, 이번 여론조사는 극진 좌파 언론인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6개 경합주 중에 5개에서 리드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뭐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뭐 둘이 똑같다고 나왔는데 뭐 지지율이 똑같이 나왔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전국 지지율은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뭐 캘리포니아야 당연히 뭐 민주당 가고 뭐 텍사스, 뭐 오클라호마, 캔자스 뭐 이런 주들은 공화당 가고 뭐 뻔하잖아요. 예. 근데 경합주 6개 중에 5개. 경합주 중에서도 제가 누차 여러분께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주들은 이제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요 3개 주가 제일 중요해요. 자,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백악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초로 백악관 컴백을 일궈내는 대통령이 됩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이 이제 부정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6일에 연설을 했죠. 100만 인파 앞에서 선거 결과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의회 난입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일부. 물론 그 의회 난입에는 FBI 수사관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배후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에 대비해서 무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의회 난입 사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 트럼프가 이제 낸시 펠로시 그 당시 연방 하원의장한테 국경수비대 그러니까 내셔널 가드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낸시 펠로시가. 그래서 책임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책임은 어떻게 보면 낸시 펠로시한테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거부했느냐. 국경수비대가 아니라 주방위군들을 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요청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관건이었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이제 그 대선 때 이제 개표 중단된 게 이제 가장 문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럼블 채널 보세요. 제가 이제 링크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 럼블 채널 보시면은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그 2020년 대선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메인스트림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다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음모론을 펼쳤는지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부터 뭐 그 전부터죠. 뭐 메인스트림이 얼마나 많은 음모론을 퍼뜨렸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러시아 콜루전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공화당원들 대다수 제가 아는 공화당원들도 다 바이든은 떳떳하게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득권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물어본 10명 다. 예. 저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공화당 전당대회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3일 행사였는데 3일 행사체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에서 보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 진짜 전원 다.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공화당원 그리고 무당파 거의 민주당원들까지도 있었는데 민주당원들도 안 믿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공화당 여론조사에서도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안 믿는 겁니다. 바이든의 승리는 뭐가 잘못된 거라고 대다수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공화당원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 압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가 2020년 선거가 결과가 잘못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소도 도움이 됐지만 트럼프한테.
그래서 트럼프의 대단함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예,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 제프 호릿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없다. 2020년 대선 때 보통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통 대선이 끝나면은 패자가 그냥 사라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더욱 뭉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나 브라질 민주당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나 브라질도 야, 난 이런 거 처음 본다. 트럼프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게 오바마 현상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소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What doesn't kill him makes him stronger.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퀴니피악 대학에서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별로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2020년 2월에 55%가 별로 트럼프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57%로 2%포인트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지, 호감도를 물어보는데 42%였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지금은 39%입니다. 예,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퀴니피악대가 이제 좀 진보 편향 여론조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지금 트럼프 밑으로 이제 수십 퍼센트 차로 이렇게 뒤져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전 주지사이자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가 3위, 어떤 주에서는 2위로 이렇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니키 헤일리는 거의 될 가능성도 없고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안 된다면은 론 디샌티스겠죠. 예,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금 디샌티스가 또 트럼프하고 척을 뒀기 때문에 디샌티스 이제 와서 뭐 아무리 트럼프가 교도소에 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디샌티스한테 가느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트럼프한테 더 이렇게 지지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LA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지지자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판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진보 도시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왜냐하면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은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예. 특히 라틴계, 특히 흑인들이 좀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계획은 일단 아이오와하고 뉴햄셔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3월 초에 있는 슈퍼 화요일에 이제 선거를 끝내는 겁니다. 이제 슈퍼 화요일 때는 12개 주 이상의 주가 대선 경선을 치릅니다. 론 디샌티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는데 아이오와 주지사 킴 레놀드스가 디모인 행사에서 공식 지지를 할 거래요. 예. 내일입니다. 내일. 11월 6일에 이제 아이오와 주지사 킴 레놀드스가 디샌티스를 공식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트럼프한테 큰 타격이에요. 어쨌든 MBC 뉴스하고 디모인 레지스터가 보도를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면은 당내 적이 많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예, 당내 적이 많습니다. 밋 롬니뿐만 아니라 뭐 그 맥케인 집안도 그렇고 부시 가문들도 그렇고 물론 일부 부시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었습니다.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그리고 기득권하고 완전히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기득권까지 품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득권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고 아웃사이더하고도 잘 어울리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인사 문제가 그래서 나왔던 건데. 뭐 2017년에 이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라는 아웃사이더 데려왔지만 별로 재미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플레인도 아웃사이더인데 국가안보 보좌관 앉혔다가 해고했죠. 물론 그건 이제 마이크 펜스가 그래서 이제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트럼프한테. 마이클 플린을 해고하라고 권고했던 게 마이크 펜스였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또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에 캠페인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법정 스케줄이 많아요. 또 중요한 날짜 앞두고 예를 들면 선거일 앞두고 이렇게 법정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3월 4일 예. 슈퍼 화요일 날 바로 전날에 예, 법원에 가야 돼요. 워싱턴 DC. 예. 그래서 2020년 대선 관련 법정에 가야 됩니다. 이제 트럼프의 화끈함이 느껴져요. 이거 잘못된 거다. 2020년 대선. 그래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자 뭐 이렇게 물론 뭐 시비를 먼저 건 거는 바이든 정부지만 예. 바이든 정부라고 봐야 된다. 이건 정적 수사고 바이든 정부 산하 지금 사법부가 무기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나 예?
상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공격한 적은 미국 정치 역사상 없었어요. 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일자리 뭐 역대 최저 실업률 그리고 중간 소득이 높았죠. 중산층 그리고 주식 시장도 뜨거웠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 그 경합주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뭐 미네소타 그리고 그 민주당 성향이 강한 미네소타 그리고 네바다주 그리고 네바다주까지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 지금 민주당 성향주들이 많이 이렇게 공화당 성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시체말로 뭐 개판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사람이 많아요. 트럼프는 이제 가는 곳마다 유세장이 뭐 수만 명씩 오고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없고 2020년 대선 때 이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유세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죠. 얼마 전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뭐 연설한다고 그랬는데 15명밖에 안 모였다는 뭐 그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은 적절치 못하다 리더로서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고령이고 뭐 고령은 80세는 그렇게 많은 게 오히려 나이는 이렇게 좀 그 옹호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인지력.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고 말도 잘 못하고 문장 하나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그런 점들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너무 고령이다 이런 대답보다는 바이든이 너무 고령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2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바이든 진영에서 이렇게 돈을 쏟아부고 있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에 630만 불, 조지아 500, 미시건 370, 애리조나 340, 위스콘신 270, 네바다 250. 예. 경합주입니다. 네바다도 여기 경합주에 넣었네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원래 민주당인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고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죠. 둘 다 이제 총격 살해됐지만 이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반대하시는 분이고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관련해서는 제가 럼블에 한번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신 관련해서는 제 럼블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서 진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유튜브 포맷보다는 럼블 요새 이제 저만 해도 정치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거의 60, 70%를 럼블에서 더 많이 봅니다. 유튜브보다는. 럼블에 더 좋은 게 많아요. 강성 진보 진영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요새.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연예계 뭐 다른 그런 뭐 재계 뭐 이런 이슈들은 이제 유튜브가 아직도 인기가 많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이제 럼블 쪽에 이제 많이 뺏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치 이슈에 있어서는. 어쨌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최근에 뭐 22% 지지율까지 나왔었죠. 예.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예. 예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1996년 대선 때 이제 졌죠. 92년입니다. 예. 빌 클린턴이 조지 부시, 그러니까 41대 대통령을 꺾고 이겼죠. 빌 클린턴이. 빌 클린턴이 그때 이겼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 로스 페로가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한 덕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로스 페로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부시가 이겼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가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더 해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반대했고 그런 반면에 트럼프는 와프 스피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최고 치적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코로나19 백신을 7개월 만에 나오게 한 건 뭐 엄청난 치적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치적이라고 글쎄 그거 덕분에 이제 경제를 활짝 열어젖힌 건 맞습니다. 예.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대단한 치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제가 얘기 못하는 부분은 이제 럼블에서 얘기를 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유튜브도 구글까지 샀으면 하는 마음인데 구글 살 돈은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아이오와 주지사 킴 레노즈가 론 디샌티스 대통령 지지한다고 이렇게 표명하면서
드산테스가 어느 정도 다시 조금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론 드산테스 굉장히 정치 잘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예요. 트럼프 덕분에 내가 당선됐다? 그렇게 안 본다고 했습니다, 또. 오히려 그때 트럼프 때문에 자기가 간신히 이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때 공식 지지 받았을 때. 그럼 다른 주들을 봐라. 이건 설득력이 좀 있어요. 다른 주들에서는 다 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론 드산테스만 이겼고 2020년 때도 론 드산테스만 압승을 거뒀습니다. 다른 경합주들과 달리. 예. 저는 이제 오하이오는 안 넣어요. 경합주에. 그건 공화당주라고 이제 봅니다. 플로리다가 공화당주 된 거는 제가 볼 땐 트럼프보다는 드산테스 영향이 커요. 예, 드산테스가 정책 굉장히 잘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도 백신보다는 치료에 더 중점을 뒀고 락다운도 풀었죠. 곧바로 풀었습니다. 예, 점수 줘야 돼요. 론 드산테스 그리고 완전 기득권 정치인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난 트럼프 지지하니까 론 드산테스 싫어야 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예. 트럼프가 그렇게 보다가 정치를 그런 식으로 보다가 자기 편 많이 놓친 겁니다. 예. 오히려 세력을 위축시켰고. 자, 진정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